김소우는 진상아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선우건축이 구멍가게라서 화장실 공사를 못 맡긴다고. 내가 고아라서 부모가 없다고. 이젠 어떡할래? 나한테는 부모도 있고 키무라 재단도 있는데. 진상아는 부들부들 떨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버린 남자가 키무라 재단의 정식 후계자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진상아의 머리가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는데요. 김소우의 정체가 밝혀지게 되면서 진상아와 전남진이 제대로 된 벌을 받게 된다는 속 시원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친절한 선주씨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늦은 오후 작은 간판이 걸린 선우건설 사무실 안은 적막에 쌓여 있었습니다. 피선주는 잔잔한 조명을 받으며 도면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김소우는 그 옆에서 서류 더미를 정리하느라 분주해 보였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주무관이 들어섰습니다. 날카로운 시선을 가진 주무관은 사무실 내부를 휙 둘러보고는 코웃음을 치듯 말했습니다. 여기가 선우건설 맞아요? 피선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은 회사지만 자신 있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우건설 대표 피선주입니다. 들어오세요. 제가 준비한 자료가 좀 있어요. 김소우는 물 한 잔을 권하려다 주무관의 표정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끼고 조심스레 뒷전에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주무관님, 여기 앉으세요. 불편하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주무관은 의자에 앉으며 냉정하게 눈을 좁혔습니다. 서류상으론 문제 없어 보이긴 한데요. 회사 규모가 생각보다 작네요. 이렇게 큰 공사를 맡기기엔 좀 걱정됩니다. 피선주는 오랜만에 잡은 기회라고 여겨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해둔 도면들을 꺼내 펼치며 힘주어 설명했습니다. 건물의 안전 구조, 시공 방식, 그리고 시각적인 디자인 요소까지 꼼꼼하게 설명해 나갔습니다. 저희가 규모는 작지만 인력 구성이나 프로젝트 이력은 꽤 탄탄합니다. 예전에 공공 화장실 리모델링이나 소규모 상가 인테리어도 진행했거든요. 이 자료에 다 정리해놨어요. 한번 봐보시겠어요? 김소우는 곁에서 수시로 데이터표를 넘겨주며 피선주의 설명을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주무관은 고개를 끄덕이는 듯 하면서도 어디까지나 형식적으로만 동의하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한참을 지켜보던 피선주는 얼굴이 굳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시에서 보증하는 공사를 이렇게 작은 업체에 맡기는 건 좀 부담스럽긴 해요. 신뢰도 문제도 있고요. 피선주는 이번 프로젝트가 자기 회사에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알기에 꼭 설득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주무관의 말에서는 회의적인 뉘앙스가 가시질 않았습니다. 그 순간 피선주의 머릿속에는 진상아의 얼굴이 스쳐갔습니다. 얼마 전부터 진건축 측에서 선우건설을 곱게 보고 있지 않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혹시 뒤에서 누군가 주무관을 움직인 것인가 생각이 미치자 피선주는 허탈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무관 앞에서 감정을 폭발할 수는 없었습니다. 피선주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면서도 이 상황이 달갑지 않았습니다. 역시 진상아가 한몫 거들었나 보군. 그녀는 속으로 씁쓸하게 생각했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말씀 주세요.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그녀의 음성에는 애써 억누른 불쾌함과 간절함이 공존했습니다. 작은 사무실 안에는 희미하게 긴장감이 감돌았고 주무관은 묘한 미소를 남긴 채 다음을 기약하듯 자리를 떴습니다. 남겨진 피선주와 김소우는 서로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날 김소우는 살짝 떨리는 마음으로 카페에 들어섰습니다. 한쪽 테이블에 앉아있던 중년 여인이 고개를 돌려 김소우를 발견하더니 눈물을 글썽이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키무라 소우라고 일본어로 중얼거리던 그녀는 아이를 잃어버린 상실감과 재회에 대한 기쁨이 뒤섞인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김소우도 뭐라 말해야 할지 몰라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너무 늦었지, 소우야. 미안해. 부드러운 한국어로 바꿔 말한 그녀는 떨리는 손을 뻗었습니다. 김소우는 그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어린 시절 어렴풋하게 기억하던 엄마의 손 온기가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감동이 밀려들어 목이 메었습니다.
저도 엄마를 정말 많이 찾았어요. 저도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엄마는 벅찬 감정에 몸을 떨더니 한참을 울먹였습니다. 그러다 겨우 호흡을 가다듬고 가방 속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어린 김소우가 미소를 짓고 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 하나만 보면서 살았어. 언젠가 꼭 다시 만날 거라고 믿고 일본이든 한국이든 진짜 안 해본 데 없이 찾아봤는데 쉽지가 않더라. 그 순간 김소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피선주라고 찍혀 있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는데 피선주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소우 씨, 지금 급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어제 왔던 주무관 있잖아요. 그 사람이 문제가 생겼다고 제가 듣기로는 진상아가 뒤에서 뭔가 꾸민 것 같아요. 선우건설 신뢰도 낮다고 퍼뜨리고 다닌대요. 김소우는 통화 내내 깊게 찌푸린 눈썹을 풀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엄마가 사태를 전혀 모르는 표정으로 김소우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주씨. 제가 바로 진건축 쪽으로 가볼게요. 무슨 일인지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요. 통화를 끊자마자 김소우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엄마는 그를 붙잡으며 애타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소우야,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같이 가면 안 될까? 이제 더는 너랑 떨어지고 싶지 않아. 김소우는 차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긴 시간을 떨어져 지낸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기에 그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지금 상황이 정확히는 안 잡히는데 일이 좀 복잡하게 얽힌 것 같아요. 그렇게 급히 카페를 나서는 김소우를 뒤따라 엄마와 비서가 자연스럽게 합류했습니다. 다시 만난 모자는 미처 충분히 기쁨을 만끽하지 못한 채 알 수 없는 소용돌이를 향해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진건축 본사 1층 로비는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지만 분위기는 을씨년스러웠습니다. 김소우가 사무실 입구를 막 들어서려 하자 얼핏 목격한 익숙한 뒷모습에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바로 진상아가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하자. 등 뒤에서 날아온 김소우의 목소리에 진상아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우월감과 경멸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여기까지 왜 기어나왔냐? 김소우의 목에는 분노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주무관한테 뭐라고 했어? 선우건설 트집 잡은 거 네가 시킨 거지. 진상아는 흥 하고 코웃음을 치며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너네 회사 애초에 감당 못할 공사였잖아. 규모도 그냥 구멍가게 수준이잖아. 구멍가게라는 단어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김소우는 눈살을 찌푸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진건축이랑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는 건 괜찮아. 근데 이건 좀 아니잖아. 공식 입찰에서 떨어뜨리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한테 압력 넣고 뒤에서 흠집이나 내고. 진상아는 회의감 어린 표정으로 김소우를 슬쩍 훑어봤습니다. 치사하다고. 진건축이 힘 있으니까 쓰는 거야. 너 정도야 언제든 치워도 상관없지. 진건축이 총괄인데 협력업체 하나쯤 바꾸는 건 식은 죽 먹기거든. 김소우는 답답함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말이 통할 리 없다 싶어도 그래도 한 번 더 호소해보고 싶었습니다. 좀 적당히 해라. 네가 아무리 그래도 선주씨랑 난 포기 안 해. 진상아는 얼굴을 굳히더니 엘리베이터가 열리자 휙 들어갔습니다. 네 맘대로 해. 근데 진건축 일이라면 내가 언제든지 판 뒤집을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으라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도 진상아의 냉소가 여운처럼 남았습니다. 로비에 홀로 선 김소우는 폭발 직전까지 올라오는 화를 억누르느라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까지 된 걸까? 그러나 흐르는 시간을 붙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김소우는 주무관을 직접 만나 다시 한번 구명줄을 잡아보리라 다짐하며 천천히 계단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시청 근처 작은 카페 테라스. 주무관은 회색 정장 차림으로 커피를 홀짝이며 김소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소우가 다가오자 주무관은 건조한 표정으로 의자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또 뵙네요. 바쁘실 텐데 직접 연락까지 주셔서 좀 놀랐습니다. 김소우는 목을 가다듬고 앉았습니다. 짧은 인사 후 곧장 꺼낼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선우건설이 작게 시작한 건 맞지만 시공 능력이랑 디자인은 자신 있어요. 진건축이 총괄이라는 건 잘 알지만 협력업체로서 기회만 주시면 정말 제대로 해낼 자신 있습니다. 주무관은 팔짱을 낀 채 맞은편의 김소우를 잠잠히 바라봤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진상아 씨가 진건축을 대표해서 의견을 낸 이상 저희도 무시하기 힘듭니다. 이미 그녀가 이쪽은 리스크가 크다고 보고를 해서 시에서도 곱게 보지 않고 있어요. 김소우는 간절한 눈빛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매번 대형 건설사들만 일감을 가져가면 작지만 재능 있는 곳은 언제 발전하나요? 저희가 준비한 자료와 실적을 좀 더 깊이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무관은 마치 이미 결정된 사실을 통보하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 쪽에서도 책임 문제가 있으니까요. 괜히 무리했다가 문제 생기면 다 우리 탓이니까요. 게다가 진건축이 워낙 세서 그쪽 말을 무시하긴 좀 어렵죠. 그 말에 김소우는 고개를 떨구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몇 차례 더 자료를 설명하고 보완 방안을 제시했지만 주무관의 태도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더 힘이 있었으면 모르겠는데요. 현실적으로 여기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결국 김소우는 포기한 듯 무거운 걸음을 옮겼습니다. 주무관이 떠나고 나서도 한동안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대로 끝인가 하는 불안감이 밀려왔지만 그래도 피선주에게 분명히 전해야 했습니다. 선우건설로 복귀한 김소우는 마주 앉은 피선주에게 주무관의 냉담한 반응을 전했습니다. 피선주는 고개를 저으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신뢰도 부족이라는 말 한마디가 진상아가 뒤에서 조정했다는 느낌을 더욱 선명히 해줄 뿐이었습니다. 이미 공사 시작도 못하고 탈락 위기에 몰린 선우건설. 해결책은 요원해 보였고 둘은 머리를 싸매며 밤늦도록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늦저녁 고급 호텔 스위트룸 창가에 서 있는 김소우 어머니는 서울의 야경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비서는 노트북을 켠 채 조용히 서류를 정리하며 그녀에게 보고를 이어갔습니다. 김소우님 동선 살펴본 결과 선우건설이라는 작은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 중이십니다. 현재 진건축이라는 쪽에서 견제를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는 진상아라는 인물이. 그 이름을 들은 순간 김소우 어머니는 창문 너머로 번쩍이는 불빛과 함께 날카로운 기운을 풍겼습니다. 진상아 감히 우리 소우를 괴롭히는 건 용납 못하지. 비서는 현황을 더 자세히 풀어놓았습니다. 선우건설과 진건축의 규모 차이, 그리고 시청 공무원을 움직여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김소우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정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제야 아들을 찾았는데 이런 식으로 속 썩이고 있을 줄이야. 내가 직접 나서야겠네. 비서는 낯설지 않은 그녀의 결단력에 조용히 동의했습니다. 키무라 재단 후계자 문제부터 자금 운용까지 이미 여러 차례 강경 대응으로 많은 적을 제압해온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재단 자금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고요. 언론이나 시장 쪽 인맥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김소우 어머니는 생각에 잠기다가 가볍게 미소 지었습니다. 원래는 조용히 넘어가고 싶었는데 저쪽에서 먼저 시끄럽게 나왔잖아. 일단은 소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필요하면 내가 나서야지. 그녀의 눈에선 이미 단호한 결의가 번졌습니다. 옆에 서 있던 비서는 살짝 고개를 숙이며 그 의지를 받아들였습니다. 키무라 소우. 그녀는 아들의 이름을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스치듯 지나간 세월이 분노와 안타까움으로 겹쳐졌고 지금이라도 그 아들을 제대로 보호해주고 싶었습니다. 비록 김소우가 원치 않을지 몰라도 엄마로서 그의 길에 어떤 장애물도 용납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드러운 곡선으로 떨어지는 호텔 커튼 너머 서울의 야경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전화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일단 내일 일정 다 비워둬. 우리 소우가 어디서 일하는지 직접 가서 한번 봐야겠어. 그 다음 날 김소우는 어머니의 급작스러운 연락을 받고 호텔 커피라운지에 갔습니다. 어제는 재회 직후 서둘러 헤어졌지만 이번에는 느긋하게 대화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습니다. 어머니는 한껏 차려입은 채 그를 맞이했습니다. 옆에는 여전히 비서가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김소우가 의아한 눈길을 보내자
어머니는 차분히 입술을 열었습니다. 어제는 제대로 얘기를 못했지. 사실은 넌 키무라 재단의 법적 후계자야. 그 재단 규모가 얼마나 큰지는 잘 모를 수도 있겠다. 일본에서도 손꼽히는 건설이랑 금융그룹이고 난 그 재단 회장 자리에 있어. 김소우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하필 지금 선우건설이 존폐 위기에 놓인 와중에 터져나온 이 이야기는 그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어렸을 땐 몰랐어요. 그냥 한국에서 자랐고 제게 그런 배경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야 말씀하신 거예요? 어머니는 떨리는 손끝을 가볍게 맞잡았습니다. 미안해. 널 잃어버리고 나서 아시아 전역을 다 뒤져도 못 찾았어. 말 못할 사정들이 있었고 그래도 지금이라도 널 찾았으니까. 그리고 네가 하고 싶다는 건설 일 재단에서 마음껏 지원해 줄 수 있어. 하지만 김소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껏 피선주와 함께 작은 회사부터 시작하겠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 소중했습니다. 저는 지금 선주 씨랑 같이 선우건설 키우고 싶어요. 그 과정에서 서로 의지하면서 하나하나 쌓아가는 게 저한테는 더 의미 있어요. 단번에 다 해결할 수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얻는 성공이 과연 진짜 제 모습일까요? 어머니는 안쓰러운 듯 바라보며 대뜸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최소한 재단에서 선우건설 보증해주는 건 어때? 네가 작아서 무시당하는 건 너무 안타깝거든. 네 길을 존중하긴 하지만 내가 널 지킬 방법 정도는 허락해줬으면 좋겠어. 김소우는 진건축의 방해 때문에 답답했던 기억이 스쳤습니다. 진상아와의 대립, 주무관의 태도, 모든 것이 일시에 해결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흔들렸습니다. 저희 회사가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는 거라면 그건 감사히 받겠습니다. 근데 그 외의 건 최대한 제가 직접 해보고 싶어요. 그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비서에게 서류를 내밀게 했습니다. 키무라 재단 로고가 선명한 문서들이었습니다. 이로써 김소우의 정체가 세상에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선우건설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피선주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김소우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며칠 뒤 김소우는 깔끔하게 차려입고 다시 시청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도 주무관과 만나는 자리였는데 지난번과는 다르게 든든한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카페 한 구석에 앉아있던 주무관은 먼저 들어온 김소우를 보자마자 여전히 썩 내키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소우가 꺼낸 키무라 재단 명의의 보증 서류를 보자 그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진짜 그 키무라 재단 맞아요? 일본 대기업 중에서도 손꼽히는 데잖아요. 김소우는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선우건설을 재단에서 보증해 주기로 했어요. 자본이랑 기술력도 충분하고요. 이 프로젝트 맡을 자격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무관은 서류를 꼼꼼히 넘겨보더니 얼굴이 조금씩 풀어졌습니다. 이 정도 후원이면 솔직히 저희 쪽에서도 불안해할 이유가 없겠네요. 진건축이 뭐라 해도 선우건설이 이 정도 보증이면 반박할 거리도 없고요. 한때 너무나 회의적이던 주무관은 이젠 오히려 적극적으로 긍정하는 쪽으로 선회했습니다. 진짜 대단하네요. 갑자기 어떻게 이런 걸 받아오신 건지 아무튼 서류도 문제없고 키무라 재단 보증이면 저희도 공사 맡을 수 있다고 공식 확인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소우는 숨겨왔던 정체를 이렇게까지 드러낼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피선주와의 꿈을 지키기 위해선 이 방법이 최선이었습니다. 그제야 한시름 놓인 표정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무관님. 절대 실망시켜드리지 않도록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무관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괜히 진건축 편에 서서 끌려갈 필요가 없었겠지 하는 후회의 눈치도 역력했습니다. 그렇게 선우건설은 위기를 넘기며 공식적으로 시청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확보했습니다. 김소우는 마음이 좀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피선주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생각에 발걸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늦은 오후 선우건설 사무실 문이 쾅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피선주는 깜짝 놀라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뛰어들어온 사람이 김소우라는 걸 확인하자 쿵쾅대던 가슴이 어느새 안도감으로 변했습니다.
소우 씨, 무슨 일이에요? 주무관 만나러 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김소우는 숨을 고르며 활짝 웃었습니다. 그 표정에 이미 좋은 소식임이 분명했습니다. 네, 다녀왔어요. 드디어 됐어요. 우리 회사 공사 맡기로 했대요. 피선주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일어서다가 이내 그의 말이 무슨 뜻인지 깨닫고 눈이 반짝였습니다. 진짜요? 어떻게요? 김소우는 좀 미안한 듯 고개를 긁적였습니다. 사실은요, 키무라 재단에서 보증을 받았어요. 말하기 좀 그랬는데 일본 쪽에 제 가족이 있어요. 큰 재단을 운영하시는 분이시거든요. 피선주는 두 눈을 크게 뜨며 놀랐습니다. 키무라 재단? 그 유명한 건설금융그룹? 세상에, 소우 씨가 그런 대단한 분일 줄은 몰랐네요. 김소우는 멋쩍게 웃으며 가져온 서류를 건넸습니다. 커다란 로고와 공식 직인이 찍힌 문서를 확인한 피선주는 탄성을 내질렀습니다. 와, 이렇게 든든한 배경이 있었을 줄이야. 하지만 그녀의 말투에는 원망이 아닌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다만 갑자기 찾아온 이 커다란 지원이 실감나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진상아가 우리 회사 보고 구멍가게라고 했잖아요. 이제 뭐라 하나 한번 보죠.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김소우는 피선주 앞에 멈춰서서 작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선주 씨, 정말 미안해요. 제가 말을 못했던 사정이 좀 있었어요. 그래도 이제 누군가의 방해를 받을 일은 없어졌네요. 우리 실력만 제대로 보여주면 되겠어요. 피선주는 마음이 벅차서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긴 고생 끝에 잡은 큰 기회였고 김소우가 자신의 과거를 드러내며 지켜준 것도 고맙기만 했습니다. 그럼요.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두 사람은 환한 표정으로 서로를 마주봤습니다. 밖에는 해가 기울어가고 있었지만 사무실 안은 마치 볕이 들어온 듯 따사로운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오늘만큼은 온 세상이 그들을 축복해주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아침 진상아는 진건축 사무실 책상 위에 놓인 문서를 보고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선우건설 화장실 공사 공식 확정 통보서라는 제목이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말도 안 돼, 어제까지만 해도 그 주무관이 내 편 들어준다더니. 마침 회의실에서 나오던 전남진이 의아한 눈으로 다가왔습니다. 왜 그래? 또 뭐 때문에 난리야? 진상아는 문서를 흔들어 보였습니다. 선우건설이 시청에서 오케이 받았대. 이번 공사 대부분 맡긴다더라니까. 그 구멍가게가 도대체 어디서 무슨 보증을 받아온 건지 주무관 태도가 완전 바뀌었어. 전남진도 굳은 표정을 지으며 문서를 건네받아 훑어보았습니다. 이거 보니까 대기업 재단에서 보증 들어간 것 같은데 진짜 뭐 있는 거 아냐? 진상아는 답답해서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속으로는 김소우가 무언가 뒤에서 큰 손을 잡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째서 그런 힘을 가졌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말도 안 돼. 분명 누가 뒤에서 움직인 거야. 이러다가 더 큰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이면 우리 진건축도 곧 타격받을 수 있어. 전남진은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았는데 진상아의 불안이 전염된 듯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대형 사업 프로젝트도 아직 우리 쪽이 꽉 잡고 있고. 진상아는 책상을 세게 쳤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번뜩이는 분노가 가시질 않았습니다. 그 구멍가게가 이렇게 치고 올라오면 언젠가는 우리도 빅 프로젝트 뺏길 수 있어. 지금이라도 뭐라도 해야 해. 전남진은 입술을 살짝 깨물며 그것도 일리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실한 정보도 없이 섣불리 움직이기 힘들었습니다. 좀 알아보자. 뭔가 있긴 있을 거야. 그 회사 뒤에 누가 있는지 알아야 대응을 하든가 하지. 진상아는 살짝 떨리는 손을 주먹 쥐어 쓸어내렸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 나도 가만히 있진 않을 거야. 김소우가 일부러 날 물먹이려는 것 같은데 절대 안 넘어가. 분노를 짙게 머금은 진상아의 목소리가 사무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진건축 내부는 곧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그들 마음속에는 위기감과 불신이 싹트고 있었고 그런 분노는 어떤 형태로든 폭발하고야 말 듯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호텔 스위트룸, 김소우 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비서가 가져온 서류를 훑어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드러난 자료는 복잡한 인물 관계도를 요약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심순애라는 여자가 진상아라는 애를 낳아놓고 진중배 전처 딸인 척 위장했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막장 드라마야? 비서는 시종일관 정중한 태도로 추가 보고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진상아는 지금 진건축 대표 진중배 씨의 친딸로 활동 중이고요. 후계자처럼 움직이고 있는데 실제로는 동거남이라는 남자랑 심순애 사이에서 태어난 걸로 보입니다. 게다가 횡령 정황도 좀 있습니다. 김소우 어머니는 낯빛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김소우와 연결되는지 그리고 선우건설을 위협하는지 감이 왔습니다. 진건축이라는 곳, 꽤 규모가 있다길래 뭔가 깔끔한 줄 알았더니 내부가 엉망이네. 우리 소우가 그 사람들 때문에 고생이라니 마음이 편치 않군. 비서는 노트북 화면을 보여주며 추가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횡령 자료 일부와 거남이란 남자의 존재를 묵인해온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진상아가 진중배의 친딸이 아니라는 증거가 꽤 구체적으로 모였고요. 김소우 어머니는 무겁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정도 자료면 진건축 자체가 뒤집힐 수도 있겠네. 진중배가 알면 가만 안 있을 거고. 근데 문제는 이걸 언제 어떻게 써먹느냐지. 원래라면 이런 갈등에 깊이 휘말리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들을 찾아낸 뒤 그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만 있을 순 없었습니다. 이미 진상아 쪽이 먼저 속임수를 쓰며 선우건설을 곤경에 빠뜨렸다는 사실이 마음을 더더욱 흔들었습니다. 더 파봐. 확실한 증거로 정리해서 언제든 터뜨릴 수 있게. 기회 오면 바로 써먹자. 우리 소우한테 더 이상 손 안 대게 해야지. 비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미 이 대화 자체가 파괴력을 지닌 폭탄이 될 수 있었습니다. 호텔 밖에는 밤 공기가 서늘하게 흐르고 창가로는 서울 시내의 불빛이 찬란했습니다. 그러나 그 불빛 아래에선 누군가가 진실을 파헤치고 누군가는 그 진실에 가슴을 졸였습니다. 김소우 어머니의 결단 하나하나가 앞으로 진건축의 운명을 거세게 흔들어 놓으리란 걸 방안을 맴도는 공기조차 느끼는 듯 했습니다. 며칠 후 어둑한 새벽녘에 한 기자가 호텔 라운지에 들어섰습니다. 로비 한쪽에서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던 김소우 어머니가 그를 반겼습니다. 오셨군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기자는 지친 기색이었지만 호기심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진건축 관련 특종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정보를 갖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김소우 어머니는 차분하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진중배 대표의 딸로 알려진 진상아가 사실은 혼외관계로 태어난 아이라는 증거자료, 각종 통화 기록, 동거남이라는 남자와의 연관성이 빼곡히 정리된 파일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기사로 쓰는데 문제 없겠죠? 진건축 도덕성은 물론이고 회사 이미지까지 확 뒤흔들 수 있을 거예요. 기자는 서류를 훑어보며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대박인데요. 진중배 대표 이미지 완전 무너질 수도 있겠네요. 보도 시점은 언제쯤 원하시나요? 김소우 어머니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바로 내보내셔도 돼요. 시점은 기자님이 판단해서 알아서 조절해 주세요. 기자는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듯 진상아의 사진을 다시 한번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이거 진짜 대서특필감입니다. 특종 확실하겠어요. 김소우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어디까지나 저희도 피해자라는 거 좀 강조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 아들이 진건축 쪽에서 부당하게 당했다는 것도 같이 언급되면 완벽하겠죠. 기자는 예리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단순한 제보가 아니라 치밀한 복수극이라는 걸 깨닫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특종의 매력과 확실한 증거 앞에서 윤리 따위를 고민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기사로 내보내겠습니다. 큰 폭발이 일어날 것 같네요. 김소우 어머니의 입가에는 희미한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정적이 흘렀고 그 짧은 침묵 사이에 모든 게 결정됐습니다. 진건축 대표의 숨겨진 비밀이라는 기사는 곧 온 세상에 퍼져나갈 것이고 진상아가 꼬아놓은 판을 단숨에 뒤집어 놓을 게 분명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터넷 포털과 신문 헤드라인은 모두 진건축 대표의 숨겨진 딸 관련 기사로 도배됐습니다. 한껏 자극적인 제목이 눈에 띄었고
클릭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진중배는 아침 커피를 마시다 기사를 보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야? 미친 거 아냐 이거? 그는 떨리는 손으로 기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거기에 첨부된 사진은 진상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친부는 따로 있다며 치밀하게 정리된 내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진상아, 당장 이리 와봐. 진상아는 몰려드는 전화와 메시지에 이미 혼란 상태였지만 진중배의 부름에 서둘러 달려왔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네가 내 친딸이 아니라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아, 아빠, 저도 잘 몰랐어요. 진중배는 얼굴이 홍당무처럼 달아올랐습니다. 진저리 치듯 의자를 발로 차며 분노했습니다. 나는 너 태어날 때부터 내 딸로 알고 키웠단 말이야. 근데 기사까지 터지고 이게 무슨 망신이냐? 진상아는 허둥지둥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이미 거짓말이 다 드러난 이상 더는 숨길 길도 없었습니다. 죄송해요, 아빠 진짜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진중배는 배신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회사 이미지는 걷잡을 수 없이 추락할 것이고 자신이 사위로 맞은 전남진 그리고 남의 딸인 진상아까지 모두 불신의 대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억누르며 진상아를 노려봤습니다. 이젠 네 말도 믿을 수가 없다. 당장 이 사태부터 어떻게든 수습해. 아냐, 그냥 대표실로 따라와. 이 일로 회사도 큰일 날 거야. 진상아는 고개를 숙인 채 나가려다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마지막으로 돌아본 아버지의 얼굴은 참담했습니다. 그리고 곧 사무실 밖으로 걸어나가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누가 이런 걸 터뜨렸지? 김소우? 아니면 건물 안 구석구석이 뒤숭숭했고 직원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상아는 터져나온 기사에 끌려오는 혼란 속에서 겨우 숨을 골랐습니다. 진중배의 분노는 단지 시작일 뿐 앞으로 밀려올 파도의 크기를 헤아릴 수도 없었습니다. 며칠 뒤 선우건설 사무실에선 어수선한 뉴스를 뒤로하고 김소우와 피선주가 조용히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진건축에선 진중배가 분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진상아와 심순애가 언론에 시달린다는 소문도 들려왔습니다. 피선주는 살짝 걱정스러운 듯 김소우를 바라봤습니다. 소우 씨, 진건축 쪽에서 난리라던데 우리한테 무슨 해코지라도 하려는 거 아니겠죠?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지금 진상아도 기사 때문에 정신없을 거고 게다가 우리 뒤엔 키무라 재단이 있잖아요. 이제 좀 안심하셔도 돼요. 둘은 지난날의 고생을 생각하면 지금이 꿈만 같았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함께 이겨낸 결과가 이제 조금씩 결실을 맺고 있었습니다. 회사 규모가 작아도 해낼 수 있다는 걸 꼭 보여주고 싶었어요. 솔직히 키무라 재단 힘을 빌린 게 마음에 좀 걸렸지만 그래도 이렇게 우릴 무시하던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인정받으니까 진짜 뿌듯하네요. 선주 씨가 끝까지 중심 잡아주셔서 저도 버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전 이 회사를 같이 키워가는 과정이 너무 좋았거든요. 제 정체를 밝히게 된 건 미안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길이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피선주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은 마음 한편이 복잡했습니다. 진상아나 전남진과의 끝없는 대립이 앞으로도 이어질지 모르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키무라 재단이 있든 없든 결국엔 우리가 얼마나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하느냐가 중요하죠. 함께라면 저 이제 무서울 거 없어요. 잠시 시선을 마주한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사무실 창문 너머로 화사한 빛이 들어와 서류 위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미래가 알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른다 해도 그 빛만큼은 따스하게 그들을 비출 것 같았습니다. 선주 씨,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우리 앞으로 엄청 바빠지겠죠? 그쵸? 근데 그 바쁨도 즐겁게 버틸 자신 있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새로 시작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는 두 사람의 미소에는 어떤 회의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진건축의 내부 혼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겠지만 선우건설의 새로운 도약은 이미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은 그 길을 함께 달려갈 각오를 굳게 다졌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